좋았어. 우리가 말이야 지난주에 산화환원을 퍼다 말았어. 알지?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을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중간부터 듣기, 지난주부터 듣기 시작한 게 이렇게 경민이 오면 경민이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보강을 잡은 거야. 그 동영상만, 나는 사실 동영상으로 보고 왔어요 이거를 잘 신뢰를 안 하는 게, 아니 그 보고 왔다는 걸 안 믿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내 동영상을 봐도 너무 재미가 없어. 못 보겠더라고. 내가 한번 봤거든 내 거를. 야 못 보겠더라. 내가 이렇게 지루하게 수업하는지 나도 처음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 막 졸잖아? 막 이해하게 됐어. 그래서 너희들 심정을 이해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내가 내 동영상 보고 나서야. 야 이렇게 재미없게 하나 내가?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나는 재밌게 얘기한다고 한 것 같은데 되게 지루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 말투가 이렇게 느리구나 뭐 이런 거. 그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막 졸잖아. 그러면 막 야 이씨 니 탓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때 이후야. 보고 나서. 아무튼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양적 관계 내용이랑 주요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 조사하는 거니까 너 되는 시간 문자로 보내라고. 이 개똥 같은 새끼야. 개무시하고 지랄이야. 너뿐 아니야. 반 이상이 개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일요일에 막 취업해서 막 문자 보낼 판이야. 응? 너는 몇 시에 오고 이거 해서. 네. 그래서 인원수 조정을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4단원의 시작이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부터 시작을 하는데 단순한 게 가까워. 알지? 단순한 게 가깝고 대략적인 기본적인 현상에 가까워서 시험 기간이 닥쳐오면 암기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역 반응의 경우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동적 평형의 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평형에 해당한단다. 얘가 이제 고3 수능에서 매번 나오고 있어. 고정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는 한 두세 문제씩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증발,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얘 경우엔 이산화탄소, 얘 경우엔 물, 뭐 브로민 이렇게 될 텐데, 얘네들 기체로 되는 속도가, 반응 속도가 일정한 거야. 처음에 빠르고 일정해. 그지? 처음에 빠르고 일정하고, 역반응, 음축상, 액체와 고체가 음축상이지. 유식한 말로. 음축상으로 되는 반응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같아져. 그지?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수증기가 나타내는 부분압력이 증기압이야. 몰라도 돼. 알았어? 아무튼 동적 평형을 이루는 거야. 여기서 상평형.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속도 그래프가 되는데, 요즘 트렌드는 뭐라 그랬어? 양이라고 했지. 여기서 말하는 양은 몰수도 되고 질량도 돼. 몰수로도 되고 질량도 돼. 그러면 처음에 물, 액체 물 아니면 고체 이산화탄소에서 줄어들어. 그러면 수증기는 많아져. 자, 반응 자체가 1대1의 계수비를 가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양하고 올라가는 양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요즘 트렌드가 요런 식으로 잘 나온단다. 그래서 뭐 처음에 점 찍혀 있어. 점. 이 그래프보단 점으로 찍히고, 얘 점으로 찍히고, 얘 점으로 찍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세모. 얘는 액체다, 얘는 고체, 기체다, 뭐 이렇게 등장을 한단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주로 잘 등장을 해. 그래서 이렇게 상평형, 그리고 또
무슨 평형이 있어? 용해평형이 등장을 하는데 용해평형의 경우에는 그렇게 막 요즘 트렌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때는 그러니까 옛날 걸 추구하는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나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 옛날 걸 추구하는 선생님. 용해평형 그리고 이제 화학평형 같은 경우엔 NO2가 N2O4가 되는 얘 색깔 무슨 색? 기체색? 무슨 색? 갈색. 얘는 무색.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의 그 속도는 용해평형 속도는 얘랑 똑같아. 근데 화학평형 속도는 정반응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일정해지고 역반응 줄어들면서 같아져. 속도는 무조건 끄트머리가 겹쳐야 돼. 근데 요거랑 비슷해 보이잖아. 그지? 요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정반응의 속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는 반응물질의 양이 요만큼 줄면 생성물질의 양은 요만큼 늘어. 2대 1이니까. 그지? 개수비만큼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비율이 이렇게 돼야 돼. 안 겹칠 수도 있고 얘가 많이 내려가면 많이 올라가고, 그지? 적당히 내려가서 겹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 자, 이런 식의 화학평형까지 동적평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슬그머니 한번 정리해 봤어. 그리고 뭐 이건 별로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내기가 쉽진 않아. 어렵게 내기 쉽지 않은 문제들. 그래서 쉬운 문제들로 등장을 할 텐데 한 4-5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자, 산연기의 정의가 나오는데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고 브렌테드와 로우리의 정의가 있지.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라우리로 바뀌었더라고. 니들 아래 학년은 라우리로 배워. 브렌테드를 라우리. 라우리로 배우더라. 자, 아레니우스 정의가 우리가 예전 고전적으로 알고 있었던 물에 녹아 들어가서 수소연이 나오면 물에 녹아서 수산화연을 내면 염기,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아레니우스 염기는 무조건 무슨 결합 물질? 염기가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의 염기는 아레니우스 정의로 설명이 안 돼. 암모니아는 절대로 아레니우스 정의의 염기가 되질 않아. 그리고 수용액을 벗어난 산염기 반응을 설명을 못 하는데 그 한계를 극복한 게 브렌테드 라우리. 어색해. 자, 브렌테드와 라우리는 뭘 주고받아? 양성자를 주고받아. 양성자 주계가 산, 양성자 밖에가 염기. 자, 그래서 요 형태로 되면 A-에 H3O+. 자, 산, 염기, 역반응으로 산, 염기, 그지? 얘네들 짝 지워져서 짝산, 짝염기. 얘네들 짝 지워져서 짝산, 짝염기. 이렇게 되는데 짝산과 짝염기는 요즘 내신 트렌드, 그러니까 수능엔 절대 안 나오니까 고3 과정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데 내신 트렌드로도 약간 밀리고 있어. 잘 안 나오는 추세야. 근데 별의별 거 다 나오는 학교들은 있어. 유독. 그지? 별의별 거 다 나오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 너희 학교. 너무 대표적이야. 별의별 거 다 나오는 학교. 알아둬야 된다는 거. 근데 말이야, 얘 말고도 암모니아가, 그지? 암모니아가 있으면 암모늄 이온이 되고 OH-가 돼서 짝산, 짝염기. 그리고 염기 역할이 된다. 근데 요 반응식을 쓰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연이 만들어졌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아레니우스 염기의 역할을 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틀리게 한 경우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단다. 수능에. 그것도 수능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도 수산화윤이 얘 짝연기 형태로 물의 짝연기 형태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연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 이유가 산 역할도 하고 연기 역할도 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다. 그지? 양쪽성 물질. 그래서 H2O가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하이드로늄이온이 되고, 그지? 원래 이 H2O가 되겠지만, 그지? 요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쓴다는 거. 그래서 짝산짝연기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아직도 양쪽성 물질에 대해서는 내신에서 등장하는 추세, 뭐 종종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에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음이온인데 수소를 내놓을 수 있는 음이온이면 양쪽성 물질인 거야. 그리고 또 뭐 있다 그랬어? 아미노산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도 양쪽성 물질이라는 거야. 그렇게 알아두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거다. 뭐 뉴클레오타이드는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아미노산은 등장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자, 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연력학적으로 알아낸 게 바로 물의 이온화 상수. 그지? 하이드로늄 이온이지만 이렇게 쓰면 알아들으라 그랬어. 그지? 이렇게 곱한 값이 몇이야? 10의 -14제곱.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그러지? 자,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KW도 커진다 그랬지? 얼만큼 커진다고? 10의 -16제곱으로 기억하라고. 사실은 굉장히 좀 조금씩 찔끔찔끔 커지는데 12제곱이구나. 2제곱으로 기억을 하라고. 이게 편하다고. 그지?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역시 작아지는데 KW를 10의 -6제곱으로 기억하는 게 편리하다고. 그지? 왜? 중성일 때 순수한 물에서는 얘네 둘의 몰 농도가 같으니까요. 그지? 그래서 pH와 pOH가 하나가 되는데 얘 경우엔 pH와 pOH가 6이 될 거고 pH와 pOH가 8이 될 거고. 그지? 그래서 7일 때 얘는 염기성을 띠는 거고 얘는 7일 때 산성을 띠는 거고. 돼? 가볍게 표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 방법은 그냥 하라 그랬지. 나중에 영상 보면 나올 거고 또 보강할 때 문제 푸는 방법 4단원도 1단원보다 더 문제 푸는 방법이 더 그지? 활약을 하는 단원이라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연기 중화반응과 관련해서는 중화 적정이 있지? 중화 적정을 할 때 농도를 모르는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연기. 그래서 NMV는 N-M-V- 그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 얘가 수소이온의 몰수, 얘는 수산화이온의 몰수. 그지? 몰수 관계가 같은 거야. 그지? 이걸 이용해서 중화 적정 뷰렛 반드시 필요하고. 중화적정 문제 푸는 과정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지? 보다 보면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주로 이제 수업 자체를 이제 교재 문제풀이를 계속 가져갈 텐데,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온다.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를 대충 던져줘서 거기에 있는 거 풀까 싶기도 하고 그래. 자, 그리고 중화 반응 양적 관계. 이 양적 관계 킬러 유형이지. 화학원의 킬러 유형이다라고 하면 추론의 형태를 띠게 돼 있어. 추론. A가 B보다 많은지 B가 A보다 많은지, 얘 또는 얘거든. 그지? 얘 또는 얘야. 그래서
얘인지 찍고 넘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찍었는데 맞으면 제일 좋고 얘도 될 수 있고 쟤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쩌지? 뭐 이렇게. 자, 요 킬러 영역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또 보강으로 찝을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한 내용이 산하원원이야, 산하원원. 산하원원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산하수 결정이야. 그지? 산하수 결정이야. 얘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산하수를 결정해낸다. 자, 제일 먼저 원소의 산하수는 몇이다? 0이다. 그리고 화합물은 산화수를 전체 합한 게 0이 되어야 한다.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과 일치하더라. 원자단 이온의 경우엔 원자단 이온의 산화수를 전체 합한 게 전하량이랑 같더라. 그지? 요 안에 있는 원자단. 자, 여기 기본 식을 얻어내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고정된 산화수를 가지는 원소들 뭐 있어? 8개 있다 그랬지. 리나카 족 같은 것들, 베마카 그지? 족 같은 거. R 얘네 셋은 고정가 그지? 금속들이 산화수가 고정값을 가지는 게 더 적어. 근데 이제 화학원에서는 얘네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전이 금속을 잘 안 쓰잖아. 그지? 그리고 플로린이 -1 이렇게 산화수가 8개 고정가. 얘네들이 잘 안 쓰이는 원소들이다 보니까 다른 화합물에 섞여 있질 않아 잘. 수소, 산소, 요 순서야 우선순위가. 얘 먼저 결정이야. 얘 몇이야? +1. 얘는 -2. -1의 경우는 얘랑 단둘이. 얘는 -1이면 과산화물. +1은 누구야? O2F2. +2는 누구야? OF2. 이렇게 되는 거죠. 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산화제, 환원제 뭐 이런 것들 했었단 말이지. 맞지?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야. 자, 이제 진도 쭉 나가고 숙제에서 다 나간 뒤에 숙제에서 질문을 받아서 문제를 해보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풀어주고 싶은 문제들 던져주든지 할 테니까. 자, 산화하는 반응식이 있어. 자, 산화하는 반응식을 맞추는 건데, 몇 페이지야? 59쪽이야? 몇 쪽? 옆에. 이 새끼 59쪽 맞잖아. 59쪽이야. 넌 이거 어땠어? 꺼져. 너 안 줄 거야. 아이, 저기 개똥 같은 새끼 저거. 자, 원래 이 산화하는 반응식을 제대로 맞추는 방법을 대학교 때 아마 화학 2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 있다가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화학 2 수업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정석적인 방법으로 산화수법이라는 계략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온전자 교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너희들 3단원 할 때 물의 전기분해 플러스에서 EH2가 O2가 되고 4H 플러스 4전자 뭐 이렇게 표현된 거 본 적 있어? 본 적 있지? 그게 이온전자 교환법을 이용해서 산화 반응만 따로 환원 반응만 따로 써서 합치는 게 이온전자 교환법이야. 그 두 개를 원래 화학 2 교육 과정에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 과정으로 넘어갔겠지. 지금 이 산화하는 반응식 메꾸는 방법은 내가 그거 두 개를 짬뽕했어. 그냥 두 개를 짬뽕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거 짬뽕한 거지. 예? 창조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요 철이온 얘가 철이온 그리고 망가니즈 산이온 수소이온 철이온 3 플러스 망가니즈 이온 하고 이거 얘 작게 써야 되는데 개무시할 거니까. 자 이렇게 얘가 수능에만 한 3번 이상 나왔어. 내 기억으로는. 내 기억으로는 그래 틀릴 수도 있지만 고지못대로 저의 원소들이 표시된 게 한 2번, 그리고 이 원소들의 X,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금속 원소로 표현된 게 뭐 한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는데 개수가 없잖아. 원래는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냥 뭐 없는 셈 치고 맞출 거야. 근데 요거 할 때 제일 먼저 훑어보는 게 시간줄이라고. H2가 있거나 O2가 있거나 H2O2가 있는지를 쭉 살펴봐. 없어. 그럼 수소와 산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고정값. 알았어? 알겠니? 이거 이렇게 자꾸 수소랑 산소도 얘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막 집어내느라 시간을 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쭉 훑어서 얘네들 3개 안 보이면 우리는 산화수를 뭐만 맞추면 돼? 산소, 수소 뺀 얘랑만 산화수를 계산하면 돼. 그지? 수소, 산소 뺀 것만. 그래서 산화수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야. 철이온의 산화수 몇이겠어? 플러스 2. 그리고 망가니즈 산이온은 플러스 7. 암기. 암기. 거의 고정값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외우게 시킬 거야. 내 외우게 시키기 시작하면 지겹게 한다는 거 알지? 지겹게 만들어. 지겹게 만들 거야. 너희들한테 도움 될 거면 난 그렇게 만들 수 있어. 1단원은 분자량 지겹게 만들고, 그지? 3단원은 분자 15개. 그지? 구조식 그대로 나오는 거 15개. 지겹게 만들고. 2단원은 지겹게 만들 게 없잖아. 2단원 할 게 없어. 그냥 다 해야 돼. 개 짜증나. 2단원 제일 싫어. 자, 아무튼 얘는 플러스 3, 얘는 몇이야? 플러스 2, 그지? 이렇게 산화수부터 조사하고 얘네들의 산화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산화됐어. 몇 증가해? 1 증가해. 몇 감소해? 5 감소해. 그지? 그래서 증가 감소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해. 그래서 곱하기 5 곱하기 1. 그지? 얘가 개수야. 철의 개수가 그래서 5가 되는 거야. 만약에 산화수를 안 맞추고 그냥 1단원 하듯이 원자 개수 맞추잖아. 철의 개수는 무궁무진해져. 1부터 무한대까지 아무거나 넣어도 다 맞아. 개수로만 따지면. 근데 이제 개수로만 따지면 산화수로 따져야 이렇게 5라는 값이 나오고 1이니까 안 넣고, 그지?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요 옆에 사이드로 수소이온하고 물이 나온다는 건 산성 수용액에서의 반응이라는 거거든. 산성 수용액에서의 반응이면 얘네들 없는 셈 치고 보면은 철 망가니즈 있는데 이쪽에 산소가 더 있네. 그지? 산소를 물로 맞추는 거야. 4개 있지? 4개의 물 분자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돼? 그리고 물 분자가 들어가는 순간 수소가 첨가되지? 수소는 수소이온으로 그대로 맞추면 돼. 8개 되니까 8H 플러스가 되는 거야. 돼? 보통은 얘네들의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이 문제가
AB로 나왔나? CD로 나왔나? 8하고 4는 그대로 나왔었어. 8하고 4는 그대로 나와서 개수를 맞추게 했는데 아무튼 돼? 요 과정을 거치면 돼. 돼? 그리고 말이야 한 번은 수소이온 대신에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등장을 한 적이 있어. 응? 한 번은 이게 수능에서인지 아니면 모의고사인지 그냥 단순한 6월 9월 모의고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산소는 얘로 맞추는데 4개니까 4H2O가 되겠지? 그지? 4H2O가 되는데 수소를 그대로 얘 개수를 맞추는 거야. 8개의 H3O 플러스. 근데 요 H3O 플러스는 H 플러스랑 OH2O랑 붙어 있는 거잖아. 얘 8개 들어가면 물 분자 8개 들어가니까 어떻게 맞춰야 되지? 그러면 이쪽에 8개를 더하면 돼. 돼? 굉장히 단순하단다. 이 방법이 나도 뭐 한 10여 년 올림피아드 수업하면서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했게? 여기다 개수 A, B 넣고 막 관계식 세웠었거든 옛날엔. 근데 내가 약간 자부하는 부분이 아마 나보다 많이 읽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대학교 화학 1학년 때 보는 일반 화학 책이라고 종류별로 매년 읽었어. 새로 나왔다. 그러면 사. 그 6판 뭐 5판이었던 게 6판으로 됐다. 그럼 또 사. 또 읽어. 나 읽을 때 필기하면서 읽거든. 예, 책에다 뭐 긁는 거 싫어해. 그래서 그렇게 읽은 게 10몇 권이야. 근데 말이야. 요 방법 있잖아. 요 방법이 준달이라고 하는 책이야. 저자 이름이 준달이야. 저자 이름이 준달. 근데 얘네들은 부부야. 부부가 공동 저자야. 둘 다 화학 교수.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이야. 내 기억엔 그래.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하다. 그러면 얘는 몇이야? 12가 되고 쟤는 8이 되고 되니? 요렇게 해서 개수를 맞춰주는 게 가장 편리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산화원음 반응식이 나온다. 그러면 뭐 얘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얘 산소와 수소 아닌 것들의 산화수만 정리하고 알아들어? 자, 이렇게 해주는 거고 59쪽 아래쪽에 4개의 반응식이 있지. 집에서 맞춰봐. 집에서 맞춰보는데 맨 마지막 거 있잖아. 맨 마지막 거. 내가 일부러 좀 화딱지나라 라고 생각해서 적은 건데 이게 옥살산이온이라고 C2O4 존재해. 얘 말고도 H2C2O4가 될 수도 있어. 옥살산이야. 진짜로 수소이온 2개 내놓은 짝염기라고 볼 수 있게. 자, 얘랑 CrO4 2- 얘가 이제 크로뮴 산이온인가 뭐 정확하게 이름이 크로뮴산이온인지 중크로뮴산이온 Cr2O7 2-인데 뭐 그럴 거야 아마. 맞겠지. 알겠나. 이름도 모르면 어때. 사람 이름도 못 외우는데. 자, 얘랑 그리고 이제 H2O는 작게 쓰고 CO2가 돼. Cr2O3로 일부러 만든 거야. 원래 Cr은 그냥 3+ 해도 돼. 어차피 산화수 플러스 3이니까.
OH 마이너스. 뭐야? 염기성 수용액에서의 반응이면 산소는 수산화이온으로 만들고 수소는 수소이온 아니 물을 집어넣어서 개수를 맞춘단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염기성일 때 이 형태를 띠고 산소일 땐 Cr2O7 2-를 띈다. 이게 색깔이 달라. 어느 게 주황색이고 어느 게 노란색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알지? 나 기억력 벌 떨어진 놈. 교육과정이어도 헷갈리는데 교육과정도 아닌 거 어떻게 기억해? 자, 그지?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 있는지. 얘가 있는지 확인해. 없지? 그러면 크로뮴이랑 탄소랑만 산화수를 만들면 돼. 그지? 얘도 외워. 얘 플러스 3이야. 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다. 아이? 그지? 그리고 CR의 산화수 몇이야? 외워. 나도 못 외우면서 자꾸 외우라 그래. 니들이 잘 외우니까. 니들은 잘 외우잖아. 난 못 외우고. 자, 얘는 플러스 4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일단 산화수 변화가 3에서 4로 1 증가하고 6에서 3으로 3 감소하지. 근데 말이야, 얘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크로뮴이 저쪽에는 크로뮴산 이온에 크로뮴 원자가 하나 있고 산화 크로뮴엔 크로뮴이 2개가 포함되어 있어. 그치? 그럼 뭘 기준으로 해? 많은 거. 이산화탄소랑 옥살산 이온도 많은 거. 얘 입장에서 산화수 변화를 정리할 거야. 원래 원자의 산화수 변화로만 표시를 하는데 요 산화 크로뮴이 한 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3이 증가하는 게 2개 포함되어 있지? 3 감소하는 게 2개. 그러니까 얘 한 개당 6이 감소하는 효과가 살아나는 거고. 돼? 그리고 옥살산이온이 하나 없어지면 이산화탄소 2개 생기니까 옥살산이온 하나 반응할 때 산화수는 2 증가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네 둘로 산화수 변화를 맞춰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3이 되지? 그래서 옥살산이온의 개수가 3이 되고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럼 맞은편에 있는 녀석은 이 녀석들의 2배가 되는 거지. 1이니까 크로뮴산이온의 개수는 2, 이산화탄소는 6의 개수를 가지게 되는 거지. 되냐? 이렇게 가져가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산화수 변화로만, 원자의 산화수 변화로만 쭉 가다가 화합물 한 덩어리의 산화수, 얘가 반응을 하면 산화수 변화가 전체적으로 몇 변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경우엔 염기성 수용액의 경우에 산소의 개수는 누구라고? 수산화이온으로, 수소의 개수는 누구로? 물 분자로 맞춰주는 거야. 그지? 물 분자로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야, 옥살산이온이 이산화탄소 되잖아? 산소가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산소의 개수. 근데 8개 2, 4, 8 그지? 얘는 몇 개? 3개 5개 그렇게 해서 OH-의 개수가 5OH-가 되는데 수소가 5개 포함되잖아? 그럼 물 분자도 5개. 아까 하이드로늄이온하고 똑같지? 얘는 수소 이온이 OH-하고 붙어있는 형태라고. 그럼 5개를 여기다 또 더해주는 거지. 돼? 결과적으로 OH가 10OH-의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화원 반응의 개수를 맞추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 할 수 있겠지? 해봐. 자꾸 해봐야 돼, 너희들이.
너희들이 해봐야 돼. 돼? 과정은 알겠어? 해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든지 이거저거 해보든지. 근데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뭐 요즘엔 이거 그냥 맞추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 막 x의 2 플러스가 m 플러스가 y의 5의 n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써. 개똥같이 하고. 그럼 이거 관계식 다 세울 거야? 다른 문제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찍는 게 나아. 그래서 내가 뭐 할 거야? 이거 외우게 할 거야. 찍는 거 외우게 하잖아, 그지? 이거 같아. 지금 풀 거. 그러네. 분자량도 그렇고. 분자량 질량 보고 분자량 이거 같아 하고 외우게 하잖아. 그게 훨씬 더 이득이 커. 관계식 다 세워서 확인하는 것보다 이거 같아가 훨씬 소득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외우게 할 거 매주 쓸 거야. 이거 쓸 건데 아직은 하나만 더 하게. 얘들아, 구리가 산성수용에 들어가면 반응하게 안 하게? 수소 기체가 발생해야 안 해? 구리 금속이 그냥 산에 들어가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아. 녹지도 않아. 근데 진한 질산 수용액에 들어가면 구리가 녹아. 그리고 일산화질소가 생기고 얘 계수 맞춰봐. 시간 줄 테니까. 성진아, 포즈 눌러. 뼈라는 거예요? 포즈. 작대기 2개. 짜증내 좀 나한테. 소리 쳤어 나. 야, 그나마 네가 만만하니까 너한테 소리 지르는 거지. 짜증내고 그래. 알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산소가 6개, 2개, 4개의 H2O, 그지? 8개의 H 플러스. 이렇게, 그지? 야,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얘랑 같은 반응이다. 근데 얘는 이온의 형태를 지우고 화합물로만 쭉 구성한 거지. 이렇게 고쳤더니 지금 건대 의대에 재학 중인 새끼가 못 풀었어. 둥신같이.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때 그 새끼가 주댕이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도 안 믿어. 자, 아무튼 산화수 먼저 똑같이 확인을 해. 니들 NO3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상식이다. 그래서 NO3가 2개 매달려 있으면 얘는 2 플러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수가 3, 2 얘까지는 되는데 얘를 둘로 못 쓰는 게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반응물질에 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도 질소가 있고 여기에도 있단 말이야. 산화수가 변한 질소도 포함되고 산화수가 안 변한 질소도 포함된다. 돼?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얘 개수를 넣어줘야 돼. 화합물이 됐을 때. 그러면 6개지? 2개 있고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이온 8개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8개가 되면서 수소가 8개가 되니까 물 분자 4개 이렇게.
똑같이 맞춰지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얘 때문에 얘도 한번 넣어봤고요. 되니? 아하. 못하겠어? 너 이씨 이거 꿈꾸고 있는데 아직? 야, 이 새끼는 진짜 횡재하는 꿈꾸네. 왕자님 목소리 막 들리겠네. 그리고 삼삼은 어디서 나와요? 응? 우리 삼삼. 3? 산화수. 네. 산화수 변화. 어이? 우리는 산화수 변하는 놈밖에 없으니까 그냥 산화수 변화로 올인한 거야. 자, 저런 식이야. 알아들어? 응? 자, 그러면 산화론 반응식에서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뭐 할까? 얘 1번 반응식, 얘 2번 반응식, 얘는 3번 반응식 이렇게 할게. 얘들아, 1번 반응식에서 MN2 플러스가 0.4몰 생성됐어. 그때 이동하는 전자는 몇 몰이게 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봐야 돼? 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학생들 거의 뭐 99% 이상 어디 봐? 전체를 다 봐. 그럼 돼, 안 돼? 그럼 헷갈려서 못 봐. 뭐만 보면 돼? 산화수 변화를 보란 말이야. 얘를 물어본 거 아니야. 얘 산화수 변화가 얘랑 페어네, 그지? 돼? 얘 산화수 변화가 몇 감소해? 5 감소하네. 이렇게 나타나면 얘 이온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전자 5개 이동해. 알아들어? 전체를 볼 필요가 없다. 잔다. 겁내 잘 자. 넌 이 새끼야. 진짜 피로회복하고 간다니까. 바카스야 내가. 돼? 그러면 하나에 5개니까 0.4에는 2몰의 전자가 이동하겠네. 되는 거야? 응? 처리윤으로 따지면 훨씬 더 쉽지. 얘가 뭐 0.3몰 생성됐대. 그러면 이동하는 전자는 0.3몰이겠지. 그지? 철의 산화수는 1변하니까 돼? 알아들어? 응? 얘 산화수가 2에서 1로 됐잖아. 개수는 필요 없어.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에서. 알아들어? 전자의 이동하는 몰수 관계는 산화수 변화야. 알아들어? 나 지금 알아들어만 한 5번 하는 것 같은데? 아씨. 저 잠탱이. 수아야, 너 점점 문화되고 가고 있는 거 알아? 너 누나처럼 못생겨져 그러면 큰일 났다. 짐승된다. 되겠냐? 그리고 말이야, 뭐 다른 거 2번 반응에서 뭐 할까? 2번 하지 말까? Cr2O3가 0.2몰 생겼대. 그럼 이동하는 전자는 했을 때 얘 하나당 6개 이동하잖아. 그지? 그러면 0.2몰이면 전자는 1.2몰의 전자가 이동했겠네. 돼? 굉장히 단순하다.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뭐만 따지면 돼? 그 물질의 산화수 변화만 따지면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야. 알아들어? 되는 거지?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산화수 변화로 단순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야 1번 실험에서 물 분자가 1몰 생성됐대. 그럼 이때 이동하는 전자는 해주면 이땐 개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돼. 4. 응? 얘 4몰 생길 때 얘 1몰 생기네. 아니면 얘 4몰 생길 때 얘 5몰 생기네. 산화수 변화가 있는 녀석하고 개수 관계를 맞춰보란 말이야. 얘 4몰에 1몰이니까 물 분자 1몰이면 망가니즈 이온이 4분의 1몰 생기는 거네. 그지? 그러면 4분의 5몰에 전자가 이동하겠네. 돼? 전자의 이동 몰수. 관계 알겠어? 야, 넌 잠꼬대로 끄덕거린다. 이? 완전 은하 다 됐다 너. 큰일 났다.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러다 너. 되는 거야? 응?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몇 몰 이동해?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등장을 했고 내신 문제니까 또 종종 등장할 수도 있어. 근데 아마 고3 문제, 내가 이제 주로 고3 문제를 보진 않지만 질문을 봤잖아. 그지? 질문 보기 전에 풀질 않는단 말이지. 질문 받기 전에 질문을 봤는데 보통 보면은 이게 진짜 헷갈리네. 요즘엔 사설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니까 고3 문제인지 봉투 모의고사 문제인지 헷갈려 미치겠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원소를 주어주지 않고 그냥 X 이가 양이온이 Y, O, N몰에 N-해서 막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관계식을 해서 힌트로 얘네들 개수 맞추는 힌트로 X2 플러스가 N몰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는 몇 N몰이다, 2N몰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란 얘기야? 얘가 N몰일 때 2N몰의 전자면 산화수가 2 변하는구나. X는 4 플러스겠구나. N 플러스 해놓고선 그리고 N은 4구나 이런 식으로 놓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약간의 활용이 조금씩 더 들어가더라고.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굉장히 단순한 거 알겠지? 산화하는 반응식만 맞추면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대인재의 문제 같아. 아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런 거 같아. 아무튼 문제 푸는 것만 자신이 있어서 기억은 못해. 안 풀어보잖아. 응? 나 잘 푸는데 뭐더러 풀어봐. 지워도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산화하는 반응식에 대한 정리가 모두 다 끝나는데, 야 60쪽 펴. 빈 종이가 나올 거야. 비어있는 종이가 나올 거야. 뭐 쓰겠어? 지겹게 쓸 거. 아싸, 지겹게 쓰는 거 할 거야. 요 산화하는 반응식 맞추는 게 그렇게 더럽게 등장을 한다. 그러면 얘는 필러도 아닌 것이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애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산화수 증가하는 거랑 산화수 감소하는 거랑 앞뒤가 바뀌면 상관이 없지만 주로 증가하는 것들이 철이온이 1 증가하는 형태로 등장을 한다. 2에서 3으로 된다. 그럼 철이온이야. 1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2 증가하는 금속도 있어. 주석이 있단다. 주석이 2 플러스에서
4 플러스로 되고 그리고 구리가 2 플러스가 되는 게 주가 되어야 하는데 얘가 너무 학생들한테 익숙해지니까 플러스로 건드리는 경우도 은근히 있더라고 문제집 속에서. 어? 그래서 자 그리고 물론 H2C2O4일 수도 있어. 얘가 CO2가 되는 경우는 산화수 자체는 플러스 1이 증가하는 거지만 얘 입장에선 2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 알지? 그렇게 얘네들로 주로 구성이 돼. 산화수 증가는 쟤네들로 주로 구성이 되고 산화수 감소가 산화수가 겁내 큰 형태에서 작은 형태로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MnO4 마이너스가 Mn 2 플러스로 되는 O 감소 그지? O가 감소하는 산화수 변화. 얘는 산성 수용액이라서 보통은 말이야 수소윤하고 물이 남는 형태야. 수소윤하고 물로 되는 형태야. 알아들어? 산성 수용액. 그리고 또 Cr2O7 다이크로뮴산이온 또는 뭐 중크롬산이온 우리 때 형식으로는 중크롬산이온.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는 다이크로뮴산이온일지 아닐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이크로뮴산이온이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 교재 있잖아. 대학교 교재. 내가 고등학교 교재 읽겠냐고. 아니죠. 대학교 교재 막 열 몇 권 읽었다 그랬잖아. 거기에서 다이크로뮴산으로 음료로 나오는 거야. 오 이렇게 바뀌나 보다 했는데 꼭 그렇게 바뀌진 않더라고. 화학 과정으로. 고등학교 화학 과정으로 대학 교재 명칭에서 고등학교 화학 교재 명칭으로 떨어지진 않더라고. 그래서 난 대학 교재만 막 읽다 보니까 조만간 나트륨 이온이 소듐 이온으로 바뀌겠구나 막 그 생각을 했다고. 다 소듐 이온이라고 써있거든. 소듐으로 써있고 포타슘으로 써있고 막. 근데 뭐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야. 아까 그냥 크로뮴산 이온으로 하려나 다이크로뮴산 이온이려나 중크롬산 이게 고등학교 과정의 이름으로는 뭐가 될지를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 완자를 한번 읽어볼까? 싫은데. 어이씨. 읽기 싫은데. 자, 아무튼 얘 몇이라고? 산화수 6. 얘는 7이야. 외워. 6이고 7이다. 얘는 Cr3 플러스가 된단다. 크로뮴은 3 플러스고 망가진이즈는 2 플러스야. 물론 이제 다른 산화수도 될 수 있지만 3 플러스를 Cr2O3로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얘는 MnO로 만들 수도 있는데 망가니즈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매우 다양해. 크로뮴도 그렇고 매우 다양해서 얘 말고도 뭐 플러스 3도 되고 플러스 5도 되고 막 그런단다. 망가니즈.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산성 수용액. 얘가 산성 수용액에서 크로뮴이 이온 형태로 플러스 6가 산화수.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3 감소하는 거지. 그리고 CrO4 2-도 있다. 그리고 얘가 Cr3 플러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역시 3 감소하는. 알지? 근데 얘가 염기성 수용액이야. CrO4 2-가 있는 게 염기성 수용액. 이거 봐. 쳐 작아지고 아주 그냥 뭐 쓰는지도 몰라. H2 OH 마이너스 뭐? 3 플러스 자다 있나니까 막 침침하고 그렇지? 이 새끼야. 돼?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게 NO3 마이너스도 있어요. 얘는 NO가 되든지 NO2가 되든지 NO2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찔끔 변하는 거라서 얘는 3 감소하는 거, 얘는 1 감소하는 거 이렇게 되겠지. 돼? NO3가 질산이잖아. 그래서 H+. 염기성이 굉장히 드문 경우야. 그리고 SO4 2-도 있단다. 얘가 SO2 이 감소하는 거. S로 되기도 한다. S. 또는 H2S. 그러면 얘 산화수는 6이 감소하는 거. 얘는 8이 감소하는 거. 알지?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돼. 자, 주로 이런 형식이고 얘네들 말고도 더럽게 많은 게 IO4 마이너스, IO3 마이너스, IO2 마이너스. 똑당해요. 자, I2 얘네들, 그리고 I 마이너스 얘네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 산화수 변화. 주로 얘가 다른 녀석으로 가는 거라서 플러스 7,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산화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빈도수가 높겠어 안 높겠어? 별로 안 나와. 가끔 나와.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써보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애들이야. 매주 쓸 거야. 매주 쓸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x2 플러스가 y의 5n 마이너스랑 h2 h 플러스랑 x의 n 플러스랑 y의 2 플러스랑 H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찍으란 말이야. 누구 같아? E 플러스야. 그러면 FE 아니면 SN이야. 그지? 찍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얘가 철인지 주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감소하고 2 감소하는 1 증가하고 2 증가하는 거다. 금속 원소야. 양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금속 원소야. 비금속이 아니야. 맞지? 양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말이야, 얘 누구야? 얘 아니면 얘겠지. 그지? 이 친구 아니면 얘. 얘는 워낙에 다양하니까 하지 말고. 잘 안 나온다 그러지. 얘 같아? 얘일까? 쟤일까? 야, 뒤를 봐. 양이온이지. 금속이야. 금속이면 쟤야. 돼? 일가음연으로 되는 산소산이온. 금속이야. 망가니지겠구나. 그러면 얘는 4겠구나. 관계식 안 세우고도 된다고. 요 밑에 막 힌트 써. 땡그라미 치고 N은 어떻게 되고 N과 N은 어떻게 되고 얘가 산화될 때 전전면이 이동하고 얘네들 계수관계가 몇 대 몇으로 되고 산화제의 산화수와 산화제의 반응물질에서 생성물질에서 반응물질의 X의 산화수와 생성물질의 Y의 Y의 산화수와 X의 산화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그거 일일이 관계식 세울 거냐고. 미쳐. 문제 읽다가 지쳐. 그러니까 반응식만 딱 보고 얘 중에 하나로 걸려들면 제일 좋지. 니들 1단원보다 시간 없는 게 4단원이야. 1단원보다 시간 부족한 게 4단원이야. 이런 거 다 하면 미쳐. 다른 문제 안 풀겠다는 얘기야. 납득이 가? 그래서 저거 외우게 하는 거야. 매주 쓸 거야. 시작할 때. 알지? 나의 고집? 응? 시험 직전까지 쓰지도 않지, 그지? 한
한 달 정도 쓰고 그때는 대충 쓰고 말고 그런 식으로 찍는 방법을 그지? 찍는 게 나아. 그래서 찍을 수가 없다 그럼 건너뛰어. 차라리 건너뛰는 거야. 시간 남을 때 푸는 게 나아. 차라리. 되겠냐? 어?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줘. 썼어? 다음 주에 또 쓸 거지. 벌써 지겨워져? 괜찮아. 지겨우라고 한 거야. 넌 벌써 졸려? 계속 졸려? 알았어. 포즈. 경민아 네가 눌러 포즈. 저 새끼 막 무서워서 못 시키겠다. 이거 작살나 썼어. 지난주에. 왜요? 다시 눌러. 포즈. 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은 중요한 거. 얘들아,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생성 물질의 에너지보다 커서 생성 물질이 되면서 에너지가 남는 거야. 남는 거 던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과 온도가 높아진다. 주변 온도가 높아져. 이 발열 반응 그리고 흡열 반응은 어떻게 돼?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작아서 생성 물질이 되려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막 꾸역꾸역 가져와야 층층이 올라가서 생성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막 빼앗아 오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 결과성. 주변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흡열 반응이 진행된 거야. 온도가 높아졌어. 발열 반응이 진행된 거야. 알아들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친구가 열을 잃었어. 응? 주변한테 열을 줬어. 그럼 온도가 높아져 라고 하는데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좀 하는 친구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 얘가 열을 주면 얘네들이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얘는 열을 잃었으니까 온도가 낮아져야지. 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얘는 말이야 반응 자체가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로 될 때 에너지만 잃고 온도는 일정한 거야. 응?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얘는 에너지만 잃는 거야. 그 변화되는 형태로만 에너지가 변하는 거고 온도는 뭐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야. 형태 변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안 나타나서 얘는 열만 잃어버리는 거지 온도를 변화시키진 않아. 알아들어? 그래서 얘 자체가 열을 잃더라도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잃고 에너지를 잃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얻어온 열이 온도 변화로만 나타나는 거야. 다른 화학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화학 변화를 통해서 열을 잃어버리는 거야. 온도는 일정한 상태로. 그럼 얘네들 온도가 높아진 놈이랑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얘가 온도가 더 낮잖아. 그럼 같이 온도를 또 맞춰야 되겠지. 얘도 같이 올라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온도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야.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알아들어?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놈들이 항상 있었어.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놈들이 주로 해. 이런 식의 질문을. 그래서 흡열 반응이 진행돼도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 오면 열이 빨려 들어왔으니까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왜 온도가 낮아져야 돼? 막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얘는 열을 빨아와도 변화로 그 열을 변화에다 사용하지 온도 변화에 사용하는 게 아니야. 사용처가 다른 거야. 알아들어? 잃어버린 열은 사용처가 온도 변화가 아니라 얘는 얘 입장에선 온도 변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학 변화로 열을 사용하는 거고. 알아들어? 주변에서는 받아들인 열 아니면 잃어버린 열을 온도 변화로 활용하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 주변 온도가 낮아져. 자신도 걔네들이랑 접해 있어서 연결되니까. 되지? 자,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반응들은 대부분이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왜? 발열 반응이 쉽게 진행되거든. 야, 있는 돈을 버리는 게 버리는 게 더 쉽지. 주변에서 돈을 얻어오는 게 더 어렵잖아. 그지? 훔쳐야 돼. 거울 가슴 겁내 뛸 거야. 저거 잔다? 넌 오늘 2시간 수업이 꿈꾼 듯이 지나가겠다. 꿈결에 지나가겠네. 개똥 같은 새끼야. 꿈에서 막 백마탄 왕자님이 막 말하고 그러겠는데? 자, 야, 발열 반응의 예. 가장 대표적인 예들 연소 반응, 뭐 또 뭐인지 중화 반응이야. 산염기 중화 반응도 발열 반응이다. 알지?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도 발열 반응이야. 수소기체가 발생하지만 알아들어? 이런 것들 발열 반응이다. 그리고 내가 말이야 고3들 문제 풀어줄 때 알게 된 건데 야 요즘에 전투식량 먹어본 사람 있어? 옛날에 나 군 생활할 때 전투식량을 막 써본 게 없어 거기. 야 군인들이 언제 전투식량 먹는지 알아? 훈련 받을 때? 아니야. 유통기한 지날 때. 얘 시간 다 됐는데? 줘라. 얘 1년 지났는데? 줘라. 나가는 건데, 야 정말 난 더럽게 맛없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그냥 뜨거운 물 넣어서 그냥 넣으면 그 밥 그냥 즉석밥처럼 막 해서 비빔밥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탁 뜯으면 물이 끓는다지? 막 끓여 먹는데 그 반응이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반응이래. 그럼 거의 물이 끓일 정도로 발열 반응이 심하대. 그러면 CaOH2가 맞는 거지. 그렇대. 나도 몰랐어. 고3 문제 이렇게 막 나눠주고 풀다 보니까 있어. 수특 보니까 있더라고. 수특이라고 읽겠어? 안 읽어. 있더라고. 자,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 자, 그리고 흡열 반응 대표적으로 뭐야? 광합성. 비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지? 그리고 전기분해. 전기분해도 그지? 전기 에너지를 흡수시키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이 흡열 반응에는 뭐 대체로 고체가 용해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거든. 니들 고체를 용해시킬 때, 설탕을 용해시킬 때, 뭘 용해시킬 때, 커피나 뜨거운 물에 넣으면 잘 녹지.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나면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어쨌든 고체가 용해되는 반응들이 대체로 흡열 반응인데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몇몇 발열 반응들이 있긴 한데 대체로 항상이 아니라 대체로. 그리고 이제 수산화 바륨하고 내가 반응식을 몰라서 반응식을 대충 예상은 되는데 정확하게 쓰기 좀 그래요. 질산 아모늄하고 만나면 발열 반응이래. 아니 흡열 반응이래. 겁나 많이 냉각된대. 냉각팩으로 사용된대. 여기 만나서 되는 게. 수산화바륨하고 질산아모늄하고. 나중에 외워. 아마 내가 나중에 완자 보고 써줄게. 나는 얘가 뭐냐
뜨거운 물에 넣으면 투명하게 다시 이렇게 돼서 똑딱하면 허옇게 되면서 열이 막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거는 아세트산 나트륨이래. 아세트산 나트륨이 녹을 때, 그 고체 상태에서 녹을 때 이게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막 열을 가해주면 녹아 들어갔다가 똑딱하고 다시 빠져나올 땐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된대. 근데 얘가 흡열 반응인 거야. 그지 고체가 용해되는 반응이 보통 흡열 반응인데 얘가 유독 흡열 반응이랑 발열 반응이 잘 진행이 되나 봐. 그러니까 활용하겠지. 자, 이러한 예들이 있어. 이러한 예들은 또 시험 보기 직전에 암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 그냥 한번 써놓고 나중에 한번 더 배우자. 그래서 내가 완자를 안 보고 온 거야. 알지? 이런 단순 암기. 나도 잘 못해.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넘기면 말이야 열량계가 나와. 열량계는 되게 다양하거든. 사실 간이 열량계를 써본 적은 없다. 사실 간이 열량계 생각하면 얘라고 생각하면 돼. 간이 열량계. 스티로폼 컵에 물 담겨 있고 뚜껑 있는 거야. 얘도 이제 폴리스타이렌 이 포함된 거거든. 뷰타다인, 스타이렌 뷰타다이엔 러버야. 전공. 그래서 원래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발암물질이야. 아니면 그냥 폴리스타이렌이야. 스타이렌이래. 쓰면 안 되겠는데? 자, 아무튼 열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지? 열량을 측정하는 건데 간이 열량계와 통열량계가 있어. 야, 통열량계 나도 봤다. 직접 이걸로 실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겁나 허접해. 그냥 플라스틱 통이야. 겁나 허접해. 그리고 직접 써본 열량계는 DSC라고 해서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몰라. 아무튼 열량계야. 그걸 썼는데 조금 달라. 원리는 달라서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할 때 열량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열량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간 열량계는 여기다 그냥 막 녹이면서 온도 변화를 재는 거야. 섞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간 열량계로 측정하는 실험은 용해열 그리고 중화열 이런 걸 측정한다는 거. 근데 통열량계는 겁나 허접하다 그랬잖아. 정말 딱 보면 그냥 플라스틱 통 안에 뚜껑 따면 뭐 스티로폼 컵 막 사이에 막 있고 막 그래. 근데 진짜 그냥 보면 플라스틱 통이야. 막 색깔도 구리구리한 게 내가 본 게 구리구리해서 그런 거. 근데 여기 이제 온도계 꽂혀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온도계보단 디지털 온도계를 꽂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프로펠러 같은 거 막 물을 섞어 그리고 여기에 반응통이 있어. 반응용 금속통 요 안에다가 연료를 넣고 푸작 태우는 거야. 전기 스파크를 튀겨서 푸작 태우고 요 안에는 뭐가 채워져? 요 사이는 물이 채워져. 물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통열량계가 주로 연소열을 측정해. 연소열을 측정하는데 통열량계를 쓰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얘네들을 실험을 통해서 열량을 측정할 건데 이제 열량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열량을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비열이란다. 비열.
비열 얘는 C라고 소문자를 써. specific capacity. specific heat capacity. capacity. 요 capacity가 생략되더라고. 그래서 specific만 해도 비열이야. 이 capacity의 C를 이렇게 쓴 건데, 비열은 말이야. 정의가 어떻게 돼? 알고 있어? 물질 1g을 아니면 1kg을 몇 도씩? 1도씩 변화시키는 거야. 1도씩 변화될 때 흡수 방출하는 열량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얘들아, 내가 대학 가서 공부 시작했잖아.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의가 되게 중요해. 근데 화학에서는 중요해 안 중요해? 그닥, 그지? 내가 별로 강요하지 않잖아. 야이씨, 화학은 그래서 화학원은 정통 과학이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래. 등신 같은 과학이야. 야, 우리 정의를 한번 음미해보자. 내가 그런 적 없잖아. 정의를 쭉 써놓고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본 적이 없어.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올림피아드나 대학 과정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게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정의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안 그래. 화학은 이게 화학이 아니야. 개똥 같은 거야. 병신같이 아주 변질됐어. 누구 때문에? 수능 출제자 때문에. 개똥 같은 새끼들. 문제를 이따위로 내서. 자, 아무튼 얘가 정의를 알면 공식을 쓸 수 있어. 이거 뭐 항상 그렇다. 정의에서 일자가 나오잖아. 일자가 나오는 그 변수들은 분모로 가. 그리고 나머지가 분자야. 비열은 그래서 1g 질량이지. 질량 곱하기 1도씩 변하니까 온도 변하지. 이렇게 비열의 정의야. 이게 정의를 공식으로 옮긴 거야. 알아들어? 다 그래. 기본적인 물리나 물리학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정의가 다 이래. 다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를 약간 이항시키면 열량 계산은 어떻게 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지? 그지? 그리고 말이야,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야. 특정 물질마다 비열은 다 똑같아. 같은 질량으로 비교해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비열이 크잖아. 얘가 커. 그러면 열량을 많이 공급해줘야 똑같은 온도 변화가 나타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거야, 더. 비열이 크다. 똑같은 열량이 공급이 되면 온도가 안 변해. 그지? 물이 굉장히 비열이 큰 편이야. 물의 비열 알고 있니? 1칼로리요. 그지? 옛날에 1칼로리라서 참 편했지. 물의 비열이 1칼로리 퍼 그램 도시. 근데 이제 칼로리 안 쓰지. 줄로 쓰지. 1칼로리는 몇 줄이야? 줄의 시험 몰라? 모르죠. 알아? 맞춰봐. 내가 어떻게 알아? 4.2줄이래. 아마 더 약간 소수점 더 쓰면 4.184 4.2 뭐 대충 이 정도로 알고 있어. 그래서 4줄 아니면 4.2줄 이렇게 잡게 될 거야.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열량 계산은 어떻게 해? 시멘트, 그지? 시암탉, 시멘트 뭐 이렇게 하대. 완자에서 언뜻 봤어. 완자인가 어디인가에서 언뜻 봤어. 시멘트, 시암탉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알고 있지? 그리고 비열이라는 비례상수가 있는가 하면 연용량이 있어. 연용량을 라지 C를 써.
히트 캐파시티야 얘가 그냥 히트 캐파시티. 자, 연료량의 정의는 물질을 얘는 1g이나 1kg이 안 들어가. 물질을 1도씨 변화시킬 때 흡수 방출되는 열량이 바로 연료량이야. 그러면 연료량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면 연료량은 온도 변화분의 Q가 되겠지. 연료량은 말이야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 있어. 용량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나와 완전히 동일한 생김새를 가진 정우성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연료량은 누가 더 커? 내가 더 커. 질량이 훨씬 클 테니까. 그치? 딱 봐도 그렇지? 복근이 발달했잖아. 왜? 정우성보다 복근이 어휴 야 아, 발달해 있어. 지방 쪽으로. 아마도 단백질일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알지? 복근이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알아들어? 정성이랑 나랑 생긴 것도 똑같지 뭐 다를 게 뭐 있겠어? 물질 똑같아. 질량만 연료량이 그래서 달라져. 물 10g하고 물 100g하고 누가 연료량이 더 커? 물 100g이 더 커. 당연하지 않겠어? 10배 커. 돼? 그러니까 이게 연료량을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연료량을 Q는 C 델타 T잖아. 얘랑 활용해서 얘가 비열 곱하기 질량하고 같대 라고 써놓기도 해.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 알아들어?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단다. 그러면 간이 열량계로 열량을 측정하잖아. 그때 간이 열량계로 측정한 열량은 용액의 비열 곱하기 용액의 질량 델타 T가 된다. 용액이야. 물이 아니야. 물 100g. 간이 열량계에 물 100g 있어. 물 100g 넣고 8g을 녹였어. 용질 8g을 녹여서 열량 변화를 온도 변화를 보니까 열량이 어떻게 나와?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용액의 비열에다가 얘네들 섞인 거의 비열이야. 비열에다가 108g을 곱해야 돼. 곱하기 온도 변화. 돼? 근데 말이야. 얘 200g에 100g에 얘 16g을 넣었어. 16g을 넣었어. 초기 온도가 T라고 할 때 20도씨라고 할 때 참 20도씨야. 얘도 초기 온도가 20도씨고. 이렇게 되면 이때 발생한 열량은 열량에서 요 온도가 얘 최종 온도의 2배다. 온도 변화에 델타 T1의 2배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왜? 용액의 비열이 같다라고 가정을 할 때 질량이 116g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되면 얘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돼. 얘가 2배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Q1의 2배가 되는 거야. 그치? 2배를 녹였으니까 열량이 2배가 발생해야 되는 거고 온도가 2배로 높아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24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28도가 되겠네요? 이게 되질 않아. 이해돼? 응? 최종 온도가 2배가 된다. 24도에서 28도가 된다. 이거 안 돼. 알아들어? 온도 변화가 2배로 변하질 않아. 자,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리고 통열량계는 말이야. 통열량계에 대한 공식은 일단 물의 비열. 통열량계 속에 물 들어간다 그랬지? 그리고 그
그 물의 질량, 통열량계 속의 물의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 더하기 통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해주는 거야. 통열량계가 있으면 되게 허접하다 그랬잖아. 내가 좀 허접한 걸 봤을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양각돼 있어. 이렇게 양각돼 있어서 얘가 뭐 무슨 통열량계에서 뭐 물의 질량, 뭐 물의 부피 이렇게 들어가는 부피나 뭐 이런 거 쓰고 여기에 통열량계의 연용량이 써 있다. 연용량 값이 써 있어. 데이터가. 근데 내가 너무 옛날에 본 거라 정확한 기억인지 아닌지 모르. 내가 옛날에 봤을 땐 물하고 통열량계 합쳐서 연용량이 써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걸 따로 써요. 뭔 말인지 알아? 여기에 들어간 물의 질량 돼? 이렇게 통열량. 자 이게 이제 열량계. 오케이? 요게 이제 열량계로 측정을 하는 거고 하기 싫은데 내신에서 이게 나오더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통열량계는 잘 안 나오고 간이 열량계의 형태로 등장을 한다.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합해야 된다. 용액의 연용량이 용액의 비열에 용액의 질량이다. 알겠지? 물의 질량, 물의 비열이 아니야. 알아들어? 오늘 잡소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딱 진도만 나가고 문제 몇 문제 풀까 했는데 더 할까? 아니요. 아씨, 되게 애매해.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눌러. 자, 숙제에